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9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 2포인트, 0.2%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각각 양매도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애매한 위치에서 약하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에 제가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롤러코스터만큼의 막 큰 폭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서서히 증시로의 그런 약세,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죠. 해외 증시도 좀 하락을 했고 오늘 니케이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지금 뭔가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또 같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도 서서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이 국내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뭔가 증시에는 좀 좋은 소식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증시 파티가 끝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증시를 좀 봤을 때는 뭔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런 소재주나 아니면 어, 음극재 같은 그런 주식들 있죠. 네,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도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했던 느낌이었고, 나머지 실적주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런 차이점이 보였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 코스피 차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21선이 서서히 이제 아래로 굽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음봉 두 개가 떨어진 이후에 반등을 이제 하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61선 위에서 위태롭게 자리를 좀 잡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 구간에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위로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점을 넘지 못하고 그 중턱에서 다시 떨어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서서히 N자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61선을 이제 웬만하면 깨지 않았던 그런 흐름을 이때와 같이 좀 깨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 이외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전에 조금씩 매수했던 그 양을 그대로 다시 뱉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지분 누적 매수량은 개인만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개인은 코스피를 100조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만 100조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은 그때그때 빠지면서 다시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그런 어느 일정 부분에 자산 운용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큰 하락이 왔을 때는 가장 크게 타격을 볼 수 있는 세력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이전과 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확실히 잘 버팁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바이오주 뭐 그런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실적 회복주라 같은 그런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뭔가 나스닥 움직임이 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지금 나스닥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한번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았을 때는 지금도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가 워낙 변수가 크게 지금 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죠. 자, 환율은 덕분에 또 10포인트, 10달러 오르면서 10원 오르면서 1150달러.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또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유럽 유로톡스죠.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도 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증시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종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관련주들 있죠. 지금 확실히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증시를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국채금리가 3%, 3.5% 떨어졌습니다.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 경기 회복의 대표적인 지표인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계속해서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1.25% 떨어지면서 이전에 작년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적주들을 여러분들께 좀 분할 매도, 네, 지지선을 깨버리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확실히 조심해야 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얘기 좀 길었는데요. 지금 증시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저는 그 방향을 한번 잘 잡아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증시 동향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진원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00원 하락해서 51,6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가슴 설레게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요. 뭐 투자주의 종목으로 하루 1일 동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는 조금 올랐지만 뭐 크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와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경고를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이제 급락을 시킵니다. 경고 종목 풀리기 전에 급락을 시키고 다시 한번 이제 그 급락했던 그 어느 정도 일부분을 회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경고 종목이 이때 풀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가 그 정도에 이제 10% 정도로 상승시키고요. 그 정도 라인에서 네, 상한가를 치거든요. 그래서 자, 진원생명과 분명히 이 비슷한 세력이 붙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차 파동 이후에 분명히 2차 파동이 확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 2차 파동이 나왔을 때는 1차 파동 크기만큼의 그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22,000원에서 한 2배 정도, 2배 정도를 찍었다고 친다면 여기서 한 9만원 정도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충분히 그 정도 소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린 그 플라스미드에 관련된 소스, 그 다음에 백신, 경구용 치료제, 그 다음에 코스프레이 관련 소스들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만 보더라도 진원생명과학이 이전에 이 고점을 찍은 것처럼 고점을 찍고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 주가가 여기서 버티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21선을 버티면서 계속 이제 양봉이 4일 연속 나왔고요. 자, 5일선이 서서히 위로 들면서 5일선 타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저는 이번 주 안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사실 좋은 호재가 떴었습니다. 여기서 이 뭐죠? 그 백신 관련 이상 진입 소스가 떴었고요. 그 다음에 또 VGXI죠. 네, 자회사 VGXI가 이제 알데브론 쪽에서 소송 그 반대하는 그 입장을 취했는데 그걸 이제 기각해버리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VGXI가 승소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에 대해서 로열티라든지 그런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소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호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이유가 경고 종목에 대한 이 세력들이 주가를 좀 관리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2차 파동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사실 단기로 볼 것이 아니고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전처럼 네, 이렇게 세력주들이 한번 쭉쭉쭉쭉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우실 때 한번 익절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번 파동이 확실히 mRNA 쪽에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쉽사리 떨어질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를 본다면 기관이 또 3일 연속 이렇게 1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요. 자, 외국인이 또 매수했고, 그 다음에 투신이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한 점은 상호펀드가 붙었고요. 그래서 이 조만간 이 기관 쪽에서 먼저 움직여 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자, 조용히 주가를 살금살금 막 움직일 듯 하면서 계속 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진원생명과학의 편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야, 이제 17,000원 오르면서 확실히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답답하셨을 텐데 이제 좀 속 시원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속 시원하게 나갔다가 찔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삼각 수렴 패턴 이후에 수렴 패턴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확실히 치고 나가는 것 같고요. 장기 이평선 받치면서 뚫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모더나 관련해서 백신 생산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더 생산을 했으면 했지 덜 생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백신 허브의 대장주입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제조업과 관련 제조업의 그 바이오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확실히 힘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출화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더 치고 나갈 수 있고요. 서서히 서서히 이제 월봉이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도 매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연기금의 매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고요. 저는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올라가면 쭉쭉쭉 그냥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도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 이상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도 마찬가지, 네, 백신 개발 기업인데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애간장을 좀 태우고 있는데 21선이 반등하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백신 효과에 대해서 빨리 입증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481선 근처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기 이평선은 깨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라인을 좀 벗어난다면 진원생명과학은 제넥시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미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도 크게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사실 이제 고점 주고 나면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았을 때는 이제는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이제는 좀 올라야 되지 않겠나. 그 소식이 이제 백신 소식이 좀 들리면서 DNA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넥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고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장 역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21선과 이 61선이 만날 대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정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결국에는 시간을 끌 대로 하다가 올라갔고요. 저도 이 SK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한 칸씩 한 칸씩 지금 월봉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지 라인이 15만 3천 원인데요. 이전에는 15만 원 정도였고요. 그 전에는 14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서서히 저점을 올리면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수렴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는 움직임이 곧 나올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는 셀리드고요. 셀리드 1200원 내렸습니다. 12만 1000원이고요. 셀리드가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선에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고, 그래도 그 크게 받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한번 더 꼬은 것 같고요. 만약에 V자로 네, 양봉으로 밀어 올린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추세 살리면서 다시 한번 이 수렴 패턴을 완성을 시킨다면 저는 네,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셀리드도 이 양운선이라든지 뭐 요 정도 더 내려간다면 61선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도 기준 만드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매수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유바이오직스고요. 48,400원, 150원 올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슬아슬하게 네, 줄다리기를 합니다. 얘도 37,800원. 제가 이제 최후의 지지 라인을 지정을 해드렸는데요. 요 정도 라인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1차적인 지지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네, 이 쌍바닥 정도 지지하면서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밀어 올리면서 이 양운서 뚫고 좀 나갔으면 하고요. 자, 백신 개발 관련 기업들은 확실히 이제도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소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쌍바닥 다지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씩 이제 매수를 시작했고요. 다행히 좀 수급이 붙어준다면 다시 한번 밀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7,800원 정도, 네, 여기를 주요하게 지지하는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네, 바이오 종목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시 전체는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는데 바이오 종목은 잘 버티거나 이렇게 백신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대세주들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반기를 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특히 많이 기대되고요. 삼성바이오틱스도 이제는 7자리가 되지 않을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월봉상으로 좀 치고 나갈 것 같고요. 제넥시는 좀 안타깝지만 좀 좋은 소식이 필요하고, 셀리드 유바이오틱스도 이제 충분히 지지라인 잘 만들고 반등해준다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바이오주 종목 리뷰 마치고요. 진단키드 바이오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바이오주 진단 종목 이외에도 2차 전지라는 그런 소재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증시 흐름이라든지 대외적인 상황은 바이오 종목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